안녕하세요. 내옆의 세무사 임승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시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거나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전에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증빙이 무엇인지 알아보신다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근거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의 작성 근거가 되는 이제 법률 규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입니다.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인 이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법정 서류를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종류를 보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등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래하시는 방식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실 때 이제 필요한 서류가 실제 거래 가격 등 법정 서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택 취득 자금 및 입주 계획서이므로 거의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실 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먼저 주택 취득 자금 및 입주 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 지역과 주택 취득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외래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외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그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5일 이후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동일하고요. 그 지역으로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실제 작성 서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편입니다. 먼저 제출인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에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을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식 그대로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으로 나눠서 적고 그 적은 금액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작성 항목에 필요한 증빙 예시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 자금 중에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 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 거래 내역서 또는 예금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이제 납세하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도 물론 대체할 수 있고요.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타인 자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받으신 금액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증빙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는 전세 계약을 맺으신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고요. 회사에서 따로 차입하신 경우에는 금전을 빌린 사실, 입금증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의 이제 대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은 대표적으로 직계 존비속 간의 차입금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실질을 갖추는 경우에는 이제 금전을 빌린 사실, 마찬가지로 입금증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차용증과 그
실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상담 의뢰 전에 나의 주택의 취득 자금이 무엇이고 그 취득 자금에 필요한 증빙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가신다면 나중에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일을 기준으로 아직 항목별 금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증빙 없음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증빙이 없는 것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유서를 보면 자기 자금인 경우에는 뭐 몇 일 내에 뭐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얻겠다, 아니면 몇 개월 내에 부동산의 취득 자금인 증여세 또는 상속받을 금액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인 자금의 경우에도 은행에 몇 개월 내로 자금을 대출받겠다, 또는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직계 좀비속간 몇 일 내에 차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또는 재산 상태, 소득, 연령으로 볼 때 이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자금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이런 증여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택 취득자금을 충분하게 입증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신고된 소득으로 취득 또는 이제 자금으로 최대한 주택 취득자금을 소명하여서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미리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이 왜 필요한지 좀 알고 가시면 이제 소명하시는 방향을 정하실 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덕세무회계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무료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오픈 기념 무료 세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그 차용증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옆의 세무사 임승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